진짜 좀 별로였던 이 시술은 절대 하지마. 엄청 코가 이상한 거예요. 코 모양이 그냥 약간 요렇게 된 느낌? 오늘 말씀드리는 비추천 시술 중에서 제가 가장 후회하는 시술이에요. 얘는 원상복구가 안 돼요. 진짜 피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너무 아팠어요. 왜 그랬을까? 과거의 나. 안녕 궁금이들, 안녕하세요, 안다입니다. 제가 그동안 시술 관련해서 언급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저는 뭐 이런 시술이 좀 잘 맞았고 이런 시술은 좀 괜찮았고 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했던 시술들 중에서 진짜 좀 별로였던 이 시술은 절대 하지마, 그런 시술들만 모아서 비추천 시술을 얘기하면 어떨까 싶거든요. 추가적으로 시술 같은 거 받을 때 상담 받는 팁이라던가 병원 고르는 팁 같은 것들도 같이 얘기를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그것도 같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얘기를 하기 전에 앞서서 일단 저의 개인적인 후기를 말씀드리는 거다 보니까 이게 시술이 누군가한테는 또 잘 맞을 수도 있고 누구한테는 안 맞을 수도 있고 케바케가 있다는 점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시작해볼까요? 코보링! 자, 첫 번째로는 바로 코필러입니다. 일단 코필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다른 분들도 비추천 시술로 많이 얘기를 하는 시술이에요. 일단 필러라는 것 자체가 얼굴에 볼륨감을 채우기 위해서 넣는 그런 시술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내 얼굴에 없던 거에서 뭔가 추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부작용이 생기냐면 이 중력 때문에 처지는 그런 부작용이 가장 크게 생겨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잘 처진다고 소문이 난 부위가 바로 코인 거죠. 제가 이 코는 20대 초반쯤에 맞아봤었는데 제가 콧대에 매부리가 있어가지고 그걸 교정을 하고 싶어서 콧대 필러를 맞으려고 했는데, 근데 이제 콧대를 맞으면은 콧대만 너무 높아지니까 코끝이 낮아 보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콧대랑 코끝을 전반적으로 이제 필러를 맞아야 한다라고 이제 병원에서 얘기를 해주셨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맞았었죠. 처음에는 굉장히 만족스러워요. 즉각적으로 바로 효과가 보이고 엄청 마음에 들거든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은 필러가 조금씩 빠지고 점점 다시 이렇게 코가 원래대로 돌아와요. 그러면은 다시 이제 코 필러를 맞아야겠죠? 이제 그거를 한 두세 번 정도 반복을 하다 보면은 이 필러가 점점 쌓여가지고 이게 점점 퍼져요. 이 코에 이렇게 필러가 들어가면은 이걸 받쳐줄 게 없잖아요, 이 밑에서. 그래서 코끝이 점점 처집니다. 제가 한 코필러를 3번째 맞았을 땐가 엄청 코가 이상한 거예요. 콧대는 이렇게 딱 높은데 코끝이 처져 있어서 코 모양이 그냥 약간 요렇게 된 느낌? 다시 하려면은 코필러를 했던 거를 아예 싹 다 녹이고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반복적으로 코필러를 맞는 게 돈도 돈이고 언젠가는 또 못생긴 코가 될 거라는 걸 감안하고 해야 되는 게 되게 별로였어가지고 좀 비추천을 하는데, 만약에 코필러를 하고 싶다 하시면은 코끝은 조금만 하고 콧대만 이제 높이고 싶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좀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하이코라고 하는 게 있는데 필러를 넣고 그 다음에 뭐 실로 한번 고정하는 시술이 있거든요. 제가 그것도 해봤는데 그게 고정력이 좋고 좀 더 유지력이 좋대요. 저는 이제 그거 했을 때는 조금 더 처지는 현상이 덜 했어가지고 좀 다른 시술들도 한번 염두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비추천 시술 두 번째, 이것도 필러인데 바로 애교 필러입니다. 제가 아까 필러의 가장 흔한 부작용이 뭐라고 했죠, 여러분? 처지는 거라고 했죠? 이것도 똑같은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건 진짜 오늘 말씀드리는 비추천 시술 중에서 제가 가장 후회하는 시술이에요. 다른 거는 다 원상 복구가 됐고 그냥 다신 하지 말아야지 약간 이런 느낌인데 얘는 원상 복구가 안 돼요. 그래서 전 이거 진짜 제일 후회하는 시술인데요. 일단 애교 필러는 여기 애교살에다가 필러를 넣어서 애교살을 통통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시술이란 말이죠. 애교살 메이크업이 한창 유행하고 할 때 제가 맨날 이제 애교살을 그리니까
보니까 이제 좀 애교살을 안 그리고 싶다, 너무 귀찮다 싶어가지고 애교 필러를 한번 맞아볼까 해서 받아본 거였거든요. 왜 그랬을까? 과거의 나. 근데 제가 그렇게 많은 양을 넣은 것도 아니고 엄청 조금만 했는데 그게 처진 거예요. 애교살에는 그 애교집이라는 게 있는데 그 집에다가 이렇게 필러를 넣는 건데 그게 처지니까 애교집 자체가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녹여야겠다 해가지고 되게 빨리 녹였거든요. 필러는 다 없어졌는데 이게 필러를 빼도 그냥 늘어난 상태로 있더라고요. 오른쪽은 괜찮은데 왼쪽이 너무 처져서 왼쪽 애교살이 너무 커진 거예요. 여기 보면은 제가 그린 애교살보다 더 밑에 이렇게 주름이 지잖아요. 그래서 여기 짝짝이가 돼가지고 너무 킹받아요. 그래도 다른 데는 필러가 만약에 처졌다 이러면 약간 녹이면 좀 돌아오거든요. 볼이나 팔자에 필러를 맞아서 처졌다 그러면 이제 피부 같은 거는 리프팅을 해주면 되고 탄력 같은 거를 만들어주면 원래대로 돌아오는데 이거는 애교집 자체가 늘어난 거라서 이걸 복구하려면 수술을 해야 된대요. 근데 엄청 신경 쓸 정도는 아니라서 그냥 냅두고 있는데 뭔가 엄청 이렇게 웃고 있을 때 사진을 찍거나 하면은 되게 잘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스트레스 받아요. 그래서 제가 진짜 후회하고 있는 시술입니다. 진짜 과거의 나. 제발 하지마, 그것만은. 그 다음에 비추천 시술 세 번째인데요. 바로 콧볼 보톡스입니다. 콧볼 보톡스는 여기 옆에 이렇게 맞는 거거든요. 이 콧볼에다가. 제가 이거는 콧필러 할 때 콧필러에 세트로 들어있었어서 했는데 이 콧볼 근처에 여드름 나고 이러면 진짜 아프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주사바늘을 콕콕콕 놓는 거니까 눈물 이렇게 찔끔 나는 그런 느낌? 보톡스라는 게 근육을 마비시켜가지고 그 근육이 기능을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콧볼은 근육이 되게 조그맣잖아요. 엄청 조그매서 사실은 이게 근육이 기능을 못해도 엄청나게 작아지거나 그렇게 드라마틱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콧볼 보톡스가 콧볼을 줄이고 싶어서 맞는 거라면은 약간 그렇게까지 큰 효과는 없을 거고, 만약에 내가 이 콧구멍이 좀 벌렁거리는 게 신경 쓰인다 하면은 그런 분들은 이제 시술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확실히 근데 억지로 벌렁거리려고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거 맞고 나니까. 근데 저는 애초에 막 코가 엄청 벌렁거리는 스타일도 아니고 콧볼이 줄어든 것도 아니고 그냥 아프기만 하고 아무런 그런 게 없는 느낌? 차라리 그걸로 그냥 다른 데에 보톡스를 맞는 게 낫지 않나. 그리고 비추천 시술 네 번째, 바로 윤곽 주사입니다. 윤곽 주사는 사실 비추천이라기보다는 스테로이드 들어있는 것만 비추천이에요. 이 윤곽 주사라는 게 그 지방 분해 주사거든요. 근데 이게 스테로이드가 없는 주사가 있고 있는 주사가 있어요. 20대 초반에 잘 모를 때 그냥 윤곽 주사를 받았는데 이제 막 부작용 같은 거 막 얘기를 해주시잖아요. 요거는 스테로이드 성분이 들어있어서 부정출혈이나 뭐 생리불순이나 이런 부작용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했는데 진짜 그걸 맞고 나서 며칠 안 돼서 부정출혈을 한 거예요. 제가 원래도 생리 주기가 되게 불규칙한 편인데 그거 맞고 나서 더 엄청 불규칙해졌고 한 2주 만에 생리를 했다가 그 뒤에 갑자기 막 60일 만에 하고 난리 부르스가 난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생리할 때가 아닌데 부정출혈을 하니까 몸도 되게 안 좋고 막 속도 엄청 안 좋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윤곽 주사를 맞는다 하면은 스테로이드가 없는 것인지 확인을 꼭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담 받을 때 이제 원장 선생님이나 아니면 상담해주시는 상담 실장님한테 스테로이드가 없는 건지 한번 여쭤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간혹 약간 못된 그런 병원에서는 스테로이드가 있는 건데 없다고 이렇게 말도 몰래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경우에는 주사 맞기 전에 보통 이렇게 용액 뽑는 거를 보여주시거나 아니면 바로 옆에서 그냥 뽑고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 용액을 보면은 스테로이드가 들어있는 주사 같은 경우에는 색깔이 되게 불투명하고 그리고 이제 스테로이드가 없는 건 좀 투명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용액 같은 거를 주사하기 전에 뽑는 거를 좀 보고 시술을 받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그 있는 걸 맞고 부작용을 겪은 사람으로서 혹시 모르니까 주의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비추천 시술 다섯 번째는요, 바로 해초필인데요. 이거는 해초필이라고도 하고 알라딘 필이라고도 하고 이름이 되게 다양한데 한번 딱
받고 나면은 그 부분이 껍데기가 이렇게 벗겨지면서 좀 새살이 다시 나오는 그런 시술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얼굴에 받기도 하고 피부 고민이 있는 부위에 받기도 하는데 저는 이게 등드름에 효과가 좋다는 거를 들었었어요. 제가 한창 좀 등드름이 많이 나던 시기가 있어가지고 케어를 받고 싶어서 받으러 갔거든요. 제가 그때 받은 시술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가지고 다른 데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받았을 때 일단 너무 아팠어요. 처음에 시술을 할 때 스크럽 같은 거를 발라주시는데 그거를 약간 때밀이 같은 걸로 뭔가 되게 벅벅 엄청 미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몸이 거의 움직일 정도로 저를 이렇게 벅벅벅 미시는 거예요. 진짜 피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이게 맞나 하면서 받았었거든요. 이제 한 며칠 지나니까 되게 까매지는 거예요. 한 3일인가 지나고부터는 껍데기가 점점 벗겨지더라고요. 껍데기가 진짜 막 탈피하듯이 이렇게 엄청 커다랗게 통째로 이렇게 벗겨지는데 이제 그걸 뜯어내면 안 되고 자동으로 뜯어질 때까지 가만히 냅둬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진짜 간지러워요. 엄청 간지러워가지고 한 2주 동안은 계속 그게 뜯어지거든요. 거기에다가 등에서는 막 각질 같은 게 떨어지고 이러니까 어디 돌아다니고 막 이럴 때 막 그게 떨어질까 봐 되게 막 걱정도 되고 그런 불편함을 다 감수해서 견디고 나서 껍데기가 다 떨어졌는데 딱히 별 다른 거를 못 느끼겠더라고요. 뭔가 등드름에 엄청 효과가 좋은 것도 아니고 흉터가 좋아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뭔가 피부 결이나 이런 피부가 좋아진 느낌도 아니고 그냥 껍데기를 하나 벗은 느낌? 오히려 이게 너무 강한 필링을 하다 보니까 피부도 얇아지고 약해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진짜 한다 하면 진짜 잘 알아보고 해야 될 것 같고 저는 진짜 비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비추천하는 시술들 한번 얘기를 짜르락 드렸고요. 여기서 이제 상담받을 때 팁이나 아니면 뭐 병원 고르는 방법 약간 이런 것들을 좀 추가로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일단 병원 고르는 팁 먼저 얘기를 하면은 그냥 한 병원에서 막 많은 걸 너무 많이 하지 말고 여러 병원을 다녀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뭐 이 병원에서는 이런 시술 아니면 이 병원에서는 이런 시술 뭐 이렇게 해도 좋고 아니면 뭐 보톡스를 맞는다 하면은 이 병원에서도 맞아보고 이 병원에서도 맞아보고 약간 이렇게 물론 패키지로 하면 더 싸기는 하지만 부작용 없이 좋은 효과를 내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좋은 병원을 찾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막 3회권, 5회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저는 이제 한 번씩이나 뭐 이렇게만 해가지고 병원들을 많이 다녀보는 걸 추천을 드리고 어플 이런 데에서 막 엄청 이벤트로 뿌리는 시술들 있잖아요. 미친 듯이 싸고 말도 안 되는 가격에 막 하는 약간 그런 것들 다 저 진짜 무조건 비추합니다. 진짜 공장형 진짜 제발 노. 이 공장형 병원을 가잖아요. 진짜 분위기가 어떻냐면은 직원분들도 엄청 많고 사람도 엄청 많은데 상담 같은 걸 해도 빠르게 막 이렇게 대충 보고 막 넘어가고 그리고 막 기다리다가 원장 선생님이 시술하러 와도 내 얼굴 막 자세히 보지도 않고 막 나랑 몇 마디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막 시술 대충 띡띡띡 하고 가고 약간 요런 데도 진짜 많거든요. 저는 대형 병원 좀 싫어합니다. 제가 입술 필러를 맞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가 20대 초반대에 갔었는데 제가 이제 입술 필러 막 하기 전에 제가 원하는 입술 모양 뭐 이런 사진 같은 것들도 막 찾아가지고 갔었단 말이에요. 상담할 때는 되게 이렇게 친절하게 막 상담 실장님께서 엄청 해주시고 막 결제까지 해서 이제 시술을 받으러 들어갔는데 원장 선생님께서 그냥 제 입술 이렇게 딱 보시더니 이렇게 하고 그냥 냅다가라 이제 시술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받고 나서 완전 듀 입술이 된 거예요. 그냥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진짜. 근데 그걸 맞고 이제 그분이 이상하게 해준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나는 입술 필러가 좀 안 어울리는가 보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고 그때 이후로는 몇 년 동안 계속 쭉 안 맞았었거든요. 계속 안 맞다가 요즘 오버립이 유행하고 하다 보니까 입술 필러를 좀 한번 다시 해볼까? 그때 그 병원이 좀 이상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저번 뷰티데이 그때 이제 입술 필러를 다시 맞았었거든요. 근데 너무 또 마음에 드는 거예요. 이제 제가 다니고 있는 병원 원장 선생님께서 제 얼굴이나 입술이나 약간 이런 비율 같은 걸 보시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입술 필러 시술을 해주시다 보니까 진짜 딱 제가 오버립을 한 것처럼 제가 원하는 딱 입술이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마음에 든다. 나 입술 필러 괜찮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같은 시술을 받아도 완전 천차만별인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그 뒤로는 공장형은 진짜 안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가격이 저렴한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조금 비싸더라도 저는 더 신경 써서 해주시는 분한테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괜히 싼 데 가서 잘못하면 그걸 복구하는 게 더 시간이랑 돈이 많이 들어요. 보통 병원에 갔을 때 상담 실장님이랑 먼저 상담을 하고 그 다음에 원장님이랑 상담을 하고 시술을 하는 병원이 있고 그냥 상담 실장님이랑 상담만 하고 바로 시술을 하고 약간 이런 데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원장 선생님이랑 한번 상담을 시켜주는 그런 병원이 좋은 것 같아요. 원장쌤께서 1대1로 이렇게 정면으로 내 얼굴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시술을 들어가 주시면은 내 얼굴에 맞춰서 좀 시술을 해준다는 느낌이 더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상담받을 때에 좀 팁을 얘기를 드리자면은 이런 시술이 하고 싶어서 그 시술을 받으려고 가잖아요. 근데 그 시술이 나한테 진짜 필요한 시술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인모드를 받으러 갔어요. 인모드는 이제 지방을 파괴하는 그런 고주파 시술이란 말이에요. 근데 저는 얼굴에 살이 엄청 많은 편은 아니란 말이죠. 굳이 인모드를 받을 필요는 없는 그런 얼굴이에요. 그러면 저한테 필요 없는 수술인 거잖아요. 좋은 원장님께서는 이 사람이 인모드는 필요 없을 것 같고 솔직하게 얘기해 주시거든요. 근데 이제 별로 막 관심 없는 원장님들은 그냥 하세요. 약간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시술을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시술이 정말 나한테 필요한 건지 나한테 어울리는 시술인지 이런 것들을 좀 솔직하게 얘기해 주시는 분을 좀 만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피부과들은 다 이거 하고 싶어요 하면은 만약에 그게 아니다 하면은 보고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약간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오히려 저한테 필요한 시술이 어떤 건지 알 수 있으니까 저는 훨씬 그게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잘 맞는 시술을 찾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잘 얘기해 주시는 상담 실장님이나 원장님을 잘 찾아다니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솔직하게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 시술은 안 어울릴 것 같아요. 이 시술을 하세요. 거기다가 이걸 하고 이걸 하고 이걸 하세요. 약간 이렇게 계속 추가하는 그런 병원도 있거든요. 더 많이 소비를 하게 하려고 그거는 이제 잘 커트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거 먼저 받아보고 그 다음에 결정할게요. 이것만 했을 때랑 아니면 뭐 이렇게 같이 했을 때에 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잘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담을 하기 전에 정확히 내가 어느 부분이 고민인지 그걸 먼저 생각을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약간 무작정 제가 여기서 뭘 해야 더 예뻐질까요? 약간 이렇게 상담을 받으러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원장님이나 다른 상담 실장님들도 상담을 해주기 되게 어려워하세요. 내가 컴플렉스라고 생각했던 부분도 남이 봤을 때는 이제 아닐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내가 정확히 어느 부분이 고민이고 이걸 어떻게 개선하고 싶은지를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저처럼 뭐 옆광대가 고민이에요. 옆광대가 좀 안 나와 보이게 하는 시술이 없을까요? 이런 식으로 좀 정확한 포인트를 잡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오늘 이렇게 받아봤던 시술들 중에서 비추천하는 시술들 한번 짜라락 얘기를 드렸고요. 거기 상담받는 팁이랑 병원 고르는 팁까지 소소하게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시행착오는 제가 다 겪었으니까 우리 궁금이들은 시행착오 없이 되게 좋은 선택만 했으면 좋겠는데 도움이 꼭 되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의료법상 병원 정보는 공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한테 이제 어느 병원에서 어떤 시술 하는지 이런 거 물어보셔도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점 유의해 주시고요. 제가 오늘 드린 얘기는 케바케 사바사 개인적인 후기인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은 저희는 또 다음에 다른 새로운 영상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하고요.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저희는 그러면 다음에 봐요. 안녕!